혹시 곤충의 눈이나 세포 표면을 엄청나게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사전자 현미경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또 정교한 세계, 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꽃가루 입자들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요, 이렇게 생생한 3차원 사진 한 장을 얻는 건 사실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왜 살아있는 걸 그냥 그대로 현미경에 넣고 볼 수가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정말 흥미롭고요. 그 과정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독창성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냐면 현미경의 환경 자체가 생명체한테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거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가 사는 세상이랑 현미경 속 세상 사이에는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아주 부드러운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주사전자 현미경 내부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세포를 그냥 그대로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 속의 물은 순식간에 끓어서 증발해버리고 강력한 전자빔이 그 섬세한 구조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환경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시료의 구조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딱 멈추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세 단계 과정이 생물 시료를 SM용으로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화학약품으로 세포의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엔 모든 물 분자를 알코올 같은 용매로 싹 다 바꿔주는 탈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료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용매를 건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요한 단계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이미지가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료는 특별한 건조 과정 없이 그냥 공기 중에서 말렸더니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표면 장력 때문에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고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방금 본 것처럼 시료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임계점 건조라는 아주 기발한 기술을 씁니다. 먼저 용매를 액체 이산화탄소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온도랑 압력을 특정 지점,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불리는 지점 이상으로 확 높여주죠.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액체가 표면 장력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해버려요. 섬세한 구조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물을 그냥 마법처럼 싹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멋진 방법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료는 완벽하게 보존되고 건조까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상태의 시료는 현미경의 전자빔에 잘 보이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보존된 세포를 SM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전자빔이 시료 표면에 부딪힐 때마다 전하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쌓인 전하 때문에 이미지가 온통 하얗게 번져버리는, 뭐랄까, 일종의 정전기 폭풍 같은 게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쌓이는 전하를 막으려면 시료로 들어온 전자빔 전류가 반드시 땅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길, 즉 접지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시료를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그 해결책은 정말 우아해요. 바로 스파터 코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웅세포들한테 몇 나노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전도성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주로 금이나 금 팔라듐 합금을 사용하는데요. 이 얇은 금속층이 전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고급 임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세포 표면의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분자들 중에서 딱 하나 어떤 특정 분자를 찾아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과학자들은 면역세포 화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생물학적 GPS처럼 작동하는데요. 특정 분자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항체의 놀라운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고 싶은 특정 분자에만 딱 달라붙는 맞춤형 항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항체에 아주 작은 금입자, 그러니까 현미경 속에서 빛나는 신호등 같은 걸 달아주는 거죠. 이 금탁지가 붙은 항체를 시료에 넣어주면 이 항체는 알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정확히 자신의 표적 분자를 찾아가서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현미경으로 이 금 입자를 어떻게 보냐고요? 금은 무거운 원소라서 전자빔을 아주 잘 튕겨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촬영 모드, 그러니까 튕겨나온 전자를 감지하는 모드로 보면 다른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데 금 입자가 붙은 곳만 밤하늘의 별처럼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찾던 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우리가 SEM을 통해서 보는 이 숨막히는 이미지들은요, 단순히 강력한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의 연약한 구조를 그 거친 진공과 전자빔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기 위한 아주 세심하고 복잡한 준비 과정, 즉 보이지 않는 예술의 결과물인 셈이죠. 세포를 고정하고 말리고 황금 갑옷을 입히고 심지어 특정 분자의 표식을 따는 이 모든 과정은요, 생물학을 우리가 직접 탐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풍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주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우리를 다음엔 또 어떤 미지의 세계로 데려가게 될까요?